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기축, 기축, 신축, 축자. 그러면 축토가 많네요. 자, 이걸 보시면 자,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어요. 춥죠? 추워요. 화가 있나요, 없나요? 화가 없어요. 병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있나요? 임수도 없죠. 물론 여기 이제 임수가 있죠. 개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궁통보감으로 별 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토가 이렇게 많죠? 토가 이 전부 토잖아요. 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을목이 있어서 목국토 해주는 건 좋은데 을목이 약하지 않을까요? 개수 저기 축토 위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크게 그렇게 뭐 역할을 기대할 게 없어 보여요. 운을 보면 병정, 운은 신유술, 갑을 운은 잘 흘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오미에 그렇죠? 화, 금, 목, 화 이렇게 흘렀으니까 운이 잘 흘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실랑이다. 자, 실랑이다.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설화국 평줄 보고 이야기할까요? 설화국 평줄 보면 토금성국. 자, 토 이게 전부 토라고 그랬죠? 토금의 성국이다. 토금으로 국이 이루어졌고 위모왕자 모가 왕하죠. 토가 지금 모라고 하는 것은 토죠. 인성이 왕하고 자가 고 외로운 상이다. 신금 혼자 있잖아요. 자가 지금 신금 혼자 있잖아요. 외로운 상이다. 최의 가장 마땅한 것은 서방 금운이다. 금운으로 가는 게 좋다. 지금 일주가 강하면 좋은데 일주가 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서방으로 가는 게 좋다. 지금 병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병화 필요해도 병신합을 해버리죠. 그래서 모자 자안이라 어머니가 자유롭고 자식이 편안하다. 이게 전부예요. 서방운으로 행운하는 바 모는 자유롭게 되고 자도 편안하게 된다. 자, 신유술. 자, 이게 금의 운이잖아요. 그러면 신금이 강해지면서 토생금으로서 이렇게 강해지죠, 본인이. 그다음에 금생수 이 자수가 이제 자수로 설기가 잘 돼야 되겠죠. 뭐 이 정도 왜 특별한 뭐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정화가 와서 이때 조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사오면 또 화욱이 오고 임수 개수의 수운이 와주고 앞에 해자 수운이 오고 수와 수화가 같이 왔고 가운데 신유술에 이제 재성운이 오고 그러니까 일간이 강해지면서 재물도 볼 수 있고 돈도 볼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사주를 풀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운을 보면 그 정도 풀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네요. 어쨌든 원문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사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축, 개축, 신묘, 무자라. 신금일주가 축월에 태어났어요. 축축, 자묘, 개, 정화가 다행히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 대신에 개수도 있죠. 그런데 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그걸 하죠. 정화가 있어서 정화가 있는데 뿌리가 깊지는 못해요. 축토 위에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막 좋아 보이나 사주가 막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째 개수가 자수에 뿌리 두고 있죠. 자, 그래서 뭐냐면 정화를 쓴다. 그래서 안찰사다. 정화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병화가 있으면 좋지만 병화가 없기 때문에 정화로 대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안찰사의 명조다. 자, 해설 2를 볼까요? 자, 이율로 선생님의 자 먼저 그러면 설하고 평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설하고 평줄을 보시면 동목 겨울철에 얼어있는 목과 음해화죠. 음해화. 그래서 우, 유, 개수, 출간
개수가 출간되어서 제지 이를 극하고 있다. 수국화로 을정결 불능령이라 을목과 정화는 결코 불능령 쓸 수가 없다. 필 반드시 이토금수 성상 토와 금과 수를 써서 성상 상을 이루어야 된다. 순기세 위용야라 기세에 순응한 것을 용신으로 쓴다. 그렇죠? 자, 겨울철에 얼어있는 나무. 그 다음에 나무이고 화가 음의 화라는 거죠. 개수가 출간되어서 이 정화를 수국화 해버리니까 을목과 경금 정화를 결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럴 때는 토금수 이거를 가지고 성상 모양을 만들게 하고 그 기세에 순응하게 하는 것을 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하고평주 했죠. 설하고평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율로 선생님의 해석을 볼까요? 설하고는 이 사주에 대해 다르게 평주하였다. 이 사주는 정화를 용신으로 할 수 없다. 정화를 용신할 수 없다. 유금조약격은 관살이 병이기 때문이다. 이 병을 개수가 있어 극제하고 한편으로는 신금의 수기를 설하여 금수기운이 유통된다. 이 개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운의 사방 금운이 신금을 돕고 정화는 신유의 자리에 가면 운성으로 병사의 자림으로 죽는다. 즉 정화라는 병이 있으나 개수라는 약이 있어 매우 과했다. 지금 거꾸로 앞에서 이야기 보면은 여기 보면 목은 얼어 있으며 정화가 음한데 개수가 천간에 도출하여 극제하고 있으니 음목과 정화는 결코 쓸 수가 없다. 똑같은 이야기네요. 토금수로 모습이 이루어졌는 바 기세에 순응한 것으로 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명조 을묘, 기축, 신미, 정유, 선빈, 후부, 차수. 자, 먼저는 가난했지만 나중에 부자가 됐고 그리고 장수하였다. 볼까요? 이 명조가 그렇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신금일주가 축월에 태어나서 자, 정화가 있으니까 다행이죠. 병화 아니면 정화가 있어야 되고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나요? 임수 수가 개수가 있죠. 축도 속에 그리고 토국수 해주는데 묘목이 있어서 목국토 해줘버리죠. 유금이 금생수 해주고 신금한테 뿌리를 내려주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금이 신금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토가 많은데 을목물목이 있어서 이 토를 제압해주니까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운을 보면은 신유술 금국에 사오미 임계수 갑을 병정 자 화가 오면은 좋겠죠. 화생도 토생금으로 가니까 수도 있고 하니까 화운이 오는 게 사오미 늦게 오죠. 갑을 병정 쭉 있죠. 화운은 자 보겠습니다. 설하고평주를 차조 이 명조는 을목이 정화 을목과 정화를 가용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을목과 정화를 쓸 수 있다. 왜냐하면 해묘미 목국이 됩니까? 해묘미 목국이 되니까 목국이 되고 지지에 유난기 따뜻함이 있다. 정화도 있고 미토 속에 정화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나 고초인 등 그 마른 풀이 불을 끌어온다는 거죠. 고초인 등 그런데 미박 근데 힘이 뭐예요? 미약하죠. 미박하다. 무병부기 병화가 없으면 부기 귀할 수가 없다. 기선빈 후부자 자 먼저 가난하고 후에 부자다라는 것은 목화운 조지하라. 목화운이 이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화운이 이때는 화운 축월달에 지금 병화가 약간 병화가 필요한데 정화가 있긴 하지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을목과 정화가 있어서 을목이 이 토르의 세력을 목국토 해주면서 목생활 해줘야 되는데 그것 갖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화운이 오면 좋다는 거죠. 사오미, 병정. 그 다음에 금수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금이 오는 것도. 그래서 말년에 부자가 됐다는 건 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해자축이 오면 수운이 오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도 수가 오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해묘미 목국인데 을목과 정화를 쓸 수 있는데 해묘미 목국에다가 지지에 그 따뜻한 기운이 있고 그래서 그 마른 불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미약하다. 결국은 병화가 없으면 귀하지가 않으니 먼저 가난하고 후에 부자가 된 것은 이 목화운으로 흘러서 그렇다. 목화운이 이렇게 흘러서 그렇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목화운으로 이렇게 흘러준 게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명제 보겠습니다. 갑신, 정축, 신묘, 기해. 신금일주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역시 해묘미 목이고 간목이 있고 정화가 있고 그러죠. 병화 정화가 있고 그다음에 임수가 해무 여기 임수가 있죠. 해수 속에 여기 개수가 있고 있을 건 다 있는데 추운 겨울에 화도 있고 그 다음에 목이 강하고 재성도 강하고 신금도 밑에 지지 신금의 뿌리가 돼 있으니까 충분히 감당할 만큼 능력은 되죠. 기토가 있어서 토생금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주가. 자, 제왕생살 재성이 왕하고 자 여기 보면 재성이 이거예요. 재성이 왕하고 그 다음에 칠사를 생해준다. 목생화로 정화를 살려준다는 거죠. 그른바 군을 통제하는 사령관급의 병조다. 군을 통제한다. 왜 군을 통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왕생살 왕성한 재성의 칠사를 생조하기 때문에 제군의 사령관급의 벼슬이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금이 많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어쨌든 금이면서 이게 뭐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칠살이잖아요. 우리가 칠살은 뭐죠? 무관이죠. 무관. 관은 뭐죠? 문관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칠살의 성향 때문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하고 병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하고 병주로 자 차죠. 이 명조는 해묘 합국 자 해묘미 목국이 됐죠. 여기도 목이 됐죠. 그래서 간목 인생 정화 목생화 이렇게 해주죠. 목생화로 그러므로 제왕 생살 위가영 자 재성이 이렇게 강하니까 목으로 목생화 해주는 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행 동남 양난 지지 위기하라. 운이 어떻게 되냐면 사오미 화죠. 임묘진 목이죠. 동남이 됐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경신 임수 여기는 금과 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 간목이 힘이 있고 이때 정화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이 동남 즉 목과 남 화운으로 흘러서 양의 기운이 따뜻한 그러한 지지로 흘러가니 귀함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으로 보면 이렇게 밑에 힘이 되어주고 있으니까 간목은 여기에 임묘진에 정화는 여기 사오미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제왕 생살로 간 거는 맞죠. 그래서 이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금 일단 강해야 되는데 신금 여기 뿌리를 두고 있죠. 축토 속에서 또 토생금하고 있죠. 날씨가 따뜻하니까 축토도 토생금 되죠. 여기에 기토도 생해주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제왕 생살했는데 신금이 강하냐 할 때 여기에 다 생해주죠. 생해주거나 뿌리가 되고 있고 기토도 생해주고 있고 그래서 신금이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제왕 생살로 가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좋고 그 다음에 운도 사오미 임묘진 이 목 동남운으로 흘러서 좋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굳이 아주 어렵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 신금의 일주를 마치고 신금의 이제 그 풀이를 마치고 이제 다음에 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